자, 우리 감가상각하고 손상차손에 대해서 감가상각하고 손상차손에 대해서 우리 예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어떻게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 기간 배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만큼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손상차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손상차손은 뭐죠?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매년 결산일날 감가상각하면 차변에 뭐라고요?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설정하죠. 그렇게 되고,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상차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위험자산에 뭐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예문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손상차손이 생겼을 때, 손상차손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하나 구입을 했다.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근데 뭐 취득은 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 2020년 12월 31일 날 이 자산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시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로 해볼까요? 350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350? 300만 원 정도? 네, 그냥 뭐 한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의 이 자산의 가치가 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날 다시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450만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내용 연수 5년 동안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내용 연수 5년 동안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하게 되니까 1년에 얼마씩?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정액법으로 했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마지막 해도 100만 원에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럼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하고 나면 우리 회사의 장부가의 변동은 처음에 나는 6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으니까 1년이 지난 후에는 100만 원 상각을 하게 되니까 장부가가 얼마로? 500만 원. 그 다음 해에는 400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이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일단 2020년 12월 31일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해요. 감가상각.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의 감가상각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요? 감가상각비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100만 원만큼을 하겠죠. 맞나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런데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날 300만 원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했으니까 내 잔고 금액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잔고 금액이 500만 원이 나와 있어야지 되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을 3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는 12월 31일 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돼. 손상차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손상차손 얼마 잡아야 되죠? 200만 원만큼. 네.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 뭐라 그래요?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을 얼마? 200만 원만큼 잡고 대변에 가서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을 200만 원만큼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500만 원이 얼마로 바뀐 거 되죠? 이제 300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300만 원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해서부터는 감가상각을 계속 100만 원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잔고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잔고 금액이 30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해서부터는 이 3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 남으니까 잔존가치 100만 원을 빼고 나면 2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몇 년 상각해야 돼요? 4년. 그럼 200만 원을 4로 나누니까 200만 원을 4로 나누니까 얼마씩 상각을 하면 된다? 다음에서부터는 5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차손 이후에 감가상각은 손상차손이 발생했을 때의 잔고 금액을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해 나가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 얼마를 해야 한다? 50만 원만큼을 상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감가상각비 얼마? 5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가 돼요? 5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자 3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감가상각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잔고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250만 원이 됐어요. 맞죠? 그쵸? 감가상각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날 다시 평가를 했어요. 얼마로? 450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상차손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입시켜야 한다. 손상차손을 다시 환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250만 원짜리가 450으로 평가됐으니까 200만 원만큼의 손상차손을 환입하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앞서서 손상차손은 200만 원만큼 잡아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은 모두 환입을 시켜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해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상황이 아니라 위에 원래의 상황대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우리는 2차 년도의 잔고 금액이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되죠. 이 400만 원을 초과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차손이 발생을 했는데 손상차손의 환입은 정상적인 상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상각 범위 내에서만
환입을 시켜줘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손상차손은 200만 원이 있지만 자 250이 450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0이 400만 원으로까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했을 때 우리는 장부가가 400이잖아요. 그죠? 이 400을 넘어가면서까지는 환입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450으로 평가가 아니라 400만 원으로 평가가 된다. 결국 150만 원만큼만, 그러니까 200, 장부금액 250짜리가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다시. 그러니까 정상가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150만 원만큼만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은 얼마만큼 환입이 될 수 있다? 150만 원만큼이 환입이 되는 거고, 대변에 가서 기계장치 손상차손 환입이다. 그래서 150만 원을 인식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야지 되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가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매년 해야지 되는데, 자, 두 번째 해에 감가상각을 할 때 주의사항은, 가치가 전년도에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바뀌었다. 그럼 장부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금액을 가지고 다시 나머지 기간 동안 기간 배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가액이 얼마로 잡힌다? 50만 원으로 잡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식으로 다시 세우게 되면, 이제 앞에 1년치는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이제 잔존연수가, 이제 내용연수가 4년인 거예요. 4년. 분에 내 장부금액이 300만 원, 이고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4년 동안 쓰는 것이다. 결국 1년에 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감가상각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450으로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상각 범위 내에서만 환입을 시켜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했을 때 2차년도의 장부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초과해서 환입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400만 원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250만 원짜리가 400만 원까지만 환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150만 원만큼이 올랐다, 다시 올라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50만 원만큼만 우리는 손상차손 누계액에 대한 환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손상차손의 환입은 정상적인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세무 2급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세무 2급 범위에서 가끔 한 문제씩 나오고, 세무 1급 범위나 뭐 TAT 1급 범위에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